한때 대한민국의 저녁 시간은 늘 비슷한 풍경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상을 정리하던 어머니도 어느새 손을 멈춘 채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다가도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화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한가운데에는 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사람, 좋은 웃음을 띤 채 능청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남자. 하고 외치며 온 가족의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던 국민 MC 허참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허참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들었던 하루 저녁의 상징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따뜻한 시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까지나 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저 미소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늘 웃는 사람일수록 가장 깊은 외로움을 숨기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웃게 만들었던 허참 역시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는 말 못할 정막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허참의 본명은 이상영입니다.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차가움을 일찍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고 침울한 분위기를 풀어내는 말솜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입으로 먹고 살 팔자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훗날 그 말은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마친 예언이 되고 맙니다. 청년이 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그리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설 자리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로의 음악 감상실 쉘브르에서 마이크를 잡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음악을 듣고 청춘을 나누던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일. 그 좁은 무대는 허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연습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는 그곳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 그의 능청스러운 말투를 듣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허허참 하고 내뱉은 말이 예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탄처럼 시작된 이름이었지만 훗날 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익숙한 이름 중 하나가 됩니다. 1971년 그는 방송계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처음부터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진행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단 한 번의 기회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참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튀기보다 스며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과하게 나서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남겼고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허참은 부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집 형님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정감은 방송국 사람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오락 프로그램을 거치며 그는 조금씩 이름을 알렸고 시청자들 역시 저 사람 참 편안하다는 인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허참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송가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84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바로 가족오락관이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가족오락관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의 피로를 씻어내는 주말 의식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채널이 많지 않던 시대였기에 한 프로그램이 국민 전체의 추억이 되곤 했는데 가족오락관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허참이 서 있었습니다.
몇 대 몇 하고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했고 어른들도 따라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리면 집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허참이 편안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엄청난 긴장과 책임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고 매주 같은 활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받아줘야 했고 정적이 흐르면 분위기를 살려야 했습니다. 웃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허참의 치밀한 감각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녹화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참은 무려 25년 동안 가족 오락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25년 동안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한 인기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는 성실했고 철저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빛나던 시절 사람들은 허참을 부러워했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전 국민이 알아보는 얼굴이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늘 행복과 같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는 것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피로였습니다.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했고 누구를 만나든 유쾌해야 했으며 밖에서도 허참은 허참이어야 했습니다. 국민 MC라는 이름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도 웃어야 했고 몸이 지치는 날에도 활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은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허참 씨는 늘 즐거워 보인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공간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웃음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슬픔을 드러내는 순간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위로하기보다 어색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씩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방송의 풍경도 변했습니다.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예능은 점점 더 빠르고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강한 캐릭터들이 등장했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진행은 시대의 뒤편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허참의 진행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더 새로운 얼굴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허참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켰지만 세상 자체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섭외 전화가 오던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젊은 진행자들의 이름을 먼저 찾았습니다. 허참은 가끔 추억을 이야기해주는 원로 게스트로 초대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여전히 반가워했습니다. 어릴 때 가족 오락관 정말 잘 봤어요. 허참 선생님은 여전하시네요. 웃으며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것은 지금의 허참이 아니라 과거의 허참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박수 속에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조용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에게 이 조용함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2009년 가족 오락관이 종영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허참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의 일상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몸은 멈췄고 전화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약속이 넘쳐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놀랄 만큼 빨리 비어갔습니다. 아무 약속 없는 오전, 울리지 않는 전화기, 조용한 거실, 창밖만 바라보게 되는 오후. 처음에는 그것이 휴식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식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비켜나고 있다는 느낌. 세상은 여전히 분주한데 정작 나는 그 속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 한때 전 국민이 알아보던 사람이 집 안에 홀로 앉아 긴 시간을 보내는 일. 그 정막 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밀려듭니다.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것이 맞나? 사람들이 나를 정말 기억해 줄까? 웃음을 주며 살았던 세월은 내게 무엇을 남겼나? 이 질문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졌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쉽게 지쳤고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허참은 원래 아픈 티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쉬라고 말해도 괜찮다며 웃어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청자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의식 속에 살다 보니 아파도 티 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에게 간암이라는 무거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짧아진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 속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진료실 앞에서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젊음도 명예도 박수도 결국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항암 치료가 이어질수록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운은 떨어지고 식사도 예전 같지 않았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도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담담하려 했습니다. 혹여 지인을 만나면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여서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웃는 사람, 지쳐도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 아파도 괜찮은 척하는 사람. 허참은 마지막까지도 허참이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병은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불이 꺼지고 혼자 누워있으면 사람은 자신의 숨소리와 생각만 듣게 됩니다. 젊은 날 처음 마이크를 잡던 순간, 가족 오락관 첫 녹화 날의 설렘, 수많은 방청객들의 웃음소리, 몇 대 몇을 외치던 자신의 우렁찬 목소리. 그 시절은 정말 영원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빠릅니다. 눈 한번 깜빡한 것 같은데 어느새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되짚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조용할까? 그 질문 속에는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체념도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아주 작은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2022년 2월 1일 허참은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허참 씨가 돌아가셨구나. 너무 익숙해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던 이름이었기에 그 부재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많은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젊은 시절 한 조각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허참은 평생 사람들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늘 웃고 있을 것 같았고 늘 건강할 것 같았으며 항상 TV를 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이 지치고 외롭고 아픈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그 모든 감정을 무대 뒤로 숨긴 채 살아왔을 뿐입니다. 무명 시절의 버팀, 국민 MC의 영광, 시대의 변화 속에서 느낀 밀려남, 병마와 싸우는 침묵, 그리고 너무도 조용했던 마지막 퇴장. 허참의 삶은 화려한 성공담 한 줄로 정리할 수 없는 깊은 인간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몇 대 몇 하고 울려 퍼지던 그 익숙한 외침, 그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오래된 거실의 풍경, 부모와 자식이 함께 웃던 저녁,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평온한 시절의 공기. 허참은 단지 한 명의 MC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자체였습니다. 한 시대를 웃게 만들었던 남자. 그러나 자신의 마지막은 너무도 조용히 견뎌야 했던 남자. 국민 MC 허참.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웃음은 아직도 우리 기억 속 오래된 텔레비전 불빛처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허참이라는 이름을 과거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평생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
조용히 잊혀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걷기만 해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식당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어디를 가도 허참이다 라는 말이 먼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반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를 잘 몰랐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했던 관심이 사라질 때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참에게도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굳이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웃었고 과거 이야기를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조금씩 깊어지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은 점점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식사가 줄어들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병원을 늦게 찾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습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픈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더 큰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참도 그랬습니다. 결국 진단은 간암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웃게 만든 사람에게 병이라는 단어는 너무 현실적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약해지는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웃었고 인사를 했고 짧은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아픈 순간에도 끝까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일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시간이 늘어났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방송국, 행사장, 녹화장을 오가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쉬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일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허참은 조용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과거의 장면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방송에 서던 순간, 가족 오락관 첫 녹화 날의 긴장감,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몇 대 몇이라는 자신의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은 선명했지만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기억은 남아있지만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졌고 긴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 병문안을 오면 그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습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준 얼굴은 마지막 순간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그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에는 말보다 생각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깊게 다가옵니다. 무대 위에서 수천 번 웃음을 만들었던 사람, 수십 년 동안 사람들 곁에 있었던 사람,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다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허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큰 소동도 없었고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삶의 끝에 도착한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보던 TV속 몇 대 몇이라는 익숙한 소리, 주말 저녁의 따뜻한 공기,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의 일부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허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진행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던 시간의 중심이었고 일상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시간의 한 조각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를 기억합니다. 몇 대 몇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따뜻했던 거실의 풍경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꼭 큰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웃음이 가장 오래 남기도 합니다. 허참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한 시대를 웃게 만든 사람으로. 그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